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 스파이더맨 관련된 영화를 본 적이 없거나 이제는 봤었는데 내용을 다 까먹었거나 톰 홀랜드 버전은 다 봤는데 이전 스파이더맨 영화를 잘 안 봤기 때문에 사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호들갑을 떠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 영화는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이 맞습니다.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관람하기 전에 보면 남들만큼 딱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순국입니다. 시간이 아까우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까. 먼저 정말 스파이더맨 초보분들을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주인공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이 친구의 이름은 피터 파커, 일명 스파이더맨입니다. 유전자 조작이 된 거미에 물리는 바람에 초인적인 힘을 갖게 됐고요. 또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감각도 발달하게 됐어요. 근데 이거랑은 별개로 애초에 좀 똑똑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들어서 동네에서 몰래 활약하는 동네 히어로였어요. 그러다가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가 이 히어로를 알게 되고요. 불러다가 이런저런 모험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피터 파커는 스파이더맨으로서의 능력, 장비, 멘탈, 심지어 사회적 위상까지 대폭 레벨업이 되죠. 그리고 이런 피터 파커 주변에는 친구였다가 최근에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된 MJ라는 여자친구, 또 오랫동안 절친이었던 친구 네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쭉 같이 살고 있는 메이 숙모, 그리고 아이언맨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해피 호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피터 파커가 스파이더맨이라는 거,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뭐다? 대중은 피터 파커가 스파이더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왜냐면 정체를 숨기고 활동해왔으니까. 그런데 자신을 미스테리오라고 부르는 어떤 악당이 있었어요. 지난 영화에서. 이 악당이 머리를 써서 스파이더맨이 피터 파커였다, 정체를 폭로합니다. 심지어 더 최악인 거는 이 미스테리오라는 친구는 계략을 좀 써갖고 대중들로 하여금 자기가 영웅이라고 믿게 만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스파이더맨은 영웅 미스테리오를 죽게 만들고 사람들을 위험에 빠지게 만들고 자기가 아이언맨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는 위험한 인물이다, 이런 낙인이 찍힌 상태인데 덧붙여서 그 정체가 피터 파커였다 까지 알려진 상황인 거죠.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이번 영화 보기 전에 스토리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만한 포인트고요. 사실 진짜 중요한 부분은 지금부터예요. 예고편을 보고 막 사람들이 흥분을 하는 이유 뭐겠어요? 바로 이번 영화에서 기존 히어로 영화들에서 보기 힘들었던 지난 시리즈와 현 시리즈의 대통합이 일어날 것임이 예고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 이제 캐릭터 소개를 넘어가면 더 좋겠지만 이게 나름 중요한 이야기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잠깐 시간을 들여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맥락을 설명드릴게요. 난 이거 다 알고 있다, 아니면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타임라인 참고해서 다음 파트로 넘어가시면 돼요. 설명 들어갑니다. 셋, 둘, 하나. 여러분, 우리가 어벤져스 시리즈를 왜 그렇게 새롭고 대단하게 느꼈죠? 각기 다른 영화로 데뷔한 히어로들이 한 영화에서 뭉쳐서 나왔기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이번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은 그것마저 넘어서 리부트된 작품들을 한 영화에서 합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최소한 이 영화에서는 말이죠. 근데 이 작품이 뭐다? 스파이더맨 시리즈다. 그리고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뭐다? 인기가 많다. 이 국내에서는 엄청나게 체감되지 않았었지만 마블 시리즈가 선보인 톰 홀랜드 버전의 스파이더맨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실사 영화들이 막 대단하게 개봉하기 이전부터 한참 동안 오랫동안 스파이더맨이라는 히어로는 정말 큰 인지도를 갖고 있는 히어로였다고 그래요. 미국에 살아본 적이 없었고 몰라요. 그렇게 들었어요. 아무튼 그 인기 덕분인지 2002년에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가 실사 개봉했을 때 솔로 히어로의 데뷔 영화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너무 핫했던, 지구를 막 집어삼키고 있었던 해리포터 2편과 반지의 제왕 2편, 이 두 개 영화에 이어서 전세계 흥행 3위를 차지합니다. 데뷔 영화인데. 그리고 그 영화 이후 지금까지 개봉한 모든 스파이더맨 영화들은 지들끼리 맨날 싸워요. 팬들도 싸워요. 망했다, 잘됐다, 뭐가 났다 싸워요. 근데 기록상으로만 보면은 그 어떤 스파이더맨 실사 영화도 개봉해 전세계 흥행 탑10 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캐릭터 자체의 인기가 원래 좋았으니까 웬만하면 돈을 어느 정도 벌어온다. 그 말은 또 뭐겠어요? 캐릭터 자체의 인기가 워낙 좋으니까 내부 사정상 뭔가 좀 애매해지면은 배우를 교체해도 인기는 그대로 유지된다. 어느 정도. 그래서 그런지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2002년 실사화 영화 개봉 이후 2016년 톰 홀랜드 버전의 스파이더맨이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에 등장할 때까지 15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리부트가 2번이나 진행됐어요. 21세기 기준으로 실사화 영화의 역사가 아직 20년이 안 됐는데 이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는 3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벌써 대규모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공식적으로 3명.
그래서 팬들은 이걸 좀 구분해서 부르고 있는데요. 보통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배우 토비 맥과이어를 주인공으로 내세웠던 스파이더맨 영화 3편이 있어요. 요거를 이 영화를 연출한 샘 레이미 감독의 이름을 갖고 와서 샘스파라고 불러요. 샘 스파이더맨, 샘스파. 그리고 2012년과 2014년 앤드류 가필드를 주인공으로 내세웠던 영화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였거든요. 그걸 줄여서 어스파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톰 홀랜드 버전의 스파이더맨 시리즈들이 있죠. 근데 생각해봐요. 짧은 시간 동안 배우가 이렇게 자주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보통 배우가 바뀌는 경우 영화사들은 뭘 합니까? 새로 바뀐 배우와 그 배우가 연기하는 스파이더맨의 관객들이 이입할 수 있도록, 몰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팬이 유입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겠죠. 그래서 보통 리부트라는 걸 합니다. 이야기를 다 갈아엎고 이전에 얘기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하고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스파이더맨도 배우가 바뀔 때마다 이런 걸 했어요. 이전 얘기들은 전혀 없던 것처럼 이야기를 전개시켜 왔어요. 그런데 이번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서 지금까지의 흐름을 뒤엎고 이전 스파이더맨 영화들이 없던 역사가 아니라 다른 차원에 존재했던 다른 역사였다 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 것 같은 느낌이 막 예고편에서 이미 등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공개된 예고편에서 보이는 캐릭터들의 복장을 보면 이전 영화에서 보여줬던 복장이랑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전의 이야기와 설정을 그대로 가져온다기보다 또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다른 스파이더맨의 모험, 그 다른 모험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이곳에 불려왔다, 그렇게 등장했다 라는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것 같은 모양입니다만, 어쨌든 예전 버전의 캐릭터와 그 캐릭터를 연기했던 배우들이 그대로 다시 영화에 나온다, 이것만으로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히어로 영화 예전에는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보게 되는 것 같아. 스파이더맨은 토비 맥과이어 나왔던 2000년 초반 버전 그 이상 없습니다. 그게 최고예요. 난 사실 어스파 되게 좋아했었는데 다들 그 시리즈가 망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을 못하겠어. 잘 봤다고. 나는 톰 홀랜드 버전으로 입덕해왔고 다른 시리즈는 사실 잘 관심 없는데? 각기 다른 버전을 즐겼던 영화 팬들을 모두 긍정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영화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대통합을 하게 될 거예요. 심지어 말씀드린 대로 21세기 기준으로 스파이더맨 실사화 그리고 영화와 역사가 20년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버전의 작품을 즐긴 영화 팬들이 아직도 쌩쌩하게 영화 팬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 세 가지 버전의 스파이더맨 캐릭터들이 한 영화에 등장할 것이다. 이 대통합 아이디어 하나에 이렇게까지 대단한 호들갑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호들갑의 맥락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를 통해 공식적으로 예고된 이번 영화에 등장할 다른 버전의 캐릭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말 한마디만 할게요. 맥락 파트 점프하신 분들, 점프하란다고 진짜 점프요? 타임라인 굳이 찾아가서 잘하셨어요.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잖아요. 그럼 다시 캐릭터 소개로. 이번 영화에서 공식적으로 컴백이 예고된 캐릭터들은 대체적으로 악역 캐릭터들이에요. 먼저 제이 조나 제임슨. 사진 보고 알아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분은 위플래시의 그 Not My Tempo 쫙! 그 아저씨 맞아요. J.K. 시몬스라는 배우가 연기했는데요. 사실 이 캐릭터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해요. 2019년에 개봉했던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에 이미 등장을 했고요. 이번 영화에 등장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컴백하는 스타일의 그런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요 제이 조나 제임슨을 연기한 J.K. 시몬스가 이전에 샘 스파 버전의 제이 조나 제임스를 연기한 적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캐릭터를 이 배우가 연기해서 다시 나온다라는 것만으로도 팬들이 좀 호들갑을 떠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냐? 제이 조나 제임스는 데일리 뷰글이라고 굉장히 좀 어그로 맨날 끄고 좀 자극적인 뉴스를 내보내는 언론사의 편집장이에요. 근데 이 편집장의 성향이 스파이더맨 혐오자야. 스파이더맨 무조건 위험해. 스파이더맨 무조건 나빠. 스파이더맨 무조건 배척해야 되는 대상이야. 그래서 안티 스파이더맨 뉴스를 맨날 내보내는 사람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어그로를 굉장히 잘 끌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 영화를 보시다가 이 캐릭터가 잠깐이라도 나오면 저 아저씨는 새 버전에서도 자기 그 캐릭터 똑같이 연기하고 있네? 정도로 그냥 반갑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피터 파커, 스파이더맨이 다니는 학교의 방송반에 베티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전작에서 피터의 절친 네드와 잠깐 사귀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이 베티라는 캐릭터가 이번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홍보 영상들을 통해서 제이 조나 제임슨이 일하고 있는 데일리 뷰글의 인턴 기자로 취직해 있다 라는 설정이 좀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혹시 관련된 영상이 나오면 저 친구가 절로 취업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일렉트로. 이 친구는 어스파, 그러니까 두 번째 스파이더맨 영화 시리즈에 등장했던 악역인데요. 거기서도 2편에 등장했었어요. 원래 이 캐릭터는 맥스 딜런이라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유독 떨어지는 사회성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스파이더맨이 자기를 차 사고에서 구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스파이더맨이 립서비스 해준 거를 과하게 해석해서 자기가 스파이더맨과 절친이 됐다는 과대망상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떤 사고에 휘말리면서 전기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외형도 되게
강력해지게 변해요. 이렇게 자기가 강력해지면서 평생 유령처럼 살아오는 바람에 피어났던 자신의 무의식적 관심병, 그리고 혼자 절친 먹고 혼자 배신감을 느꼈던 스파이더맨에 대한 혐오감, 요 두 개가 합쳐져 갖고 이제 악당이 되어버리죠. 흑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등장하면 아우 저 관심받기 좋아하는 저 과대망상증 환자 넘어왔네, 아우 쟤 센데, 이런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조심하세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스포일러 큰 거 하나 할 거니까 이 영화 보실 예정인 분들은 타임라인 참고해서 점프하세요.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할 거예요. 일렉트로가 등장했던 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에는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이 등장해요.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가 그 버전에서 자기 여자친구였던 그웬 스테이시를 죽음으로부터 구하지 못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자친구가 죽어요, 이 영화에서. 정말 슬픈 방식으로. 여자친구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데 추락하는 여자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스파이더맨이 있는 힘껏 낙하해요. 거미줄을 쏴요. 여자친구 잡거든요, 거미줄로. 근데 조금 늦게 잡아버리는 바람에 여자친구가 땅에 부딪혀요. 그리고 피터 파커 품에서 죽어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장면이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예고편에 등장해요. 이번 버전에서 여자친구가 MJ잖아요. MJ가 떨어지고 있고 비슷한 앵글로 피터 파커 스파이더맨이 그 아이를 구하려고 이렇게 낙하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물론 이 장면이 어떻게 끝날지는 영화를 봐야 알겠지만 일단 이 장면이 나오면 여러분은 저 코믹스에도 저런 장면이 있다면서, 저거 어스파2에서도 그대로 재현됐던 장면이잖아, 저렇게 해서 여자친구 죽잖아, 못 구하잖아, 설마 다른 차원에 존재했던 비극이 이번 차원에서 그대로 재현된다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제 위기감을 갖고 딱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어디 가서 스파이더맨 아는 척하기 되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캐릭터 그린 고블린. 이 캐릭터는 2002년 이 모든 스파이더맨 실사 영화 전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21세기 첫 번째 스파이더맨 실사화 프로젝트에 등장했던 악당이에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간단하게 스파이더맨의 숙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파이더맨이 나오면 무조건 따라 나오는 이런 숙적 관계라고 해요. 영어 사이트에 그렇게 많이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숙적이라고 참고하시고요. 이 악당은 보드처럼 생긴 비행체를 타고 날아다니면서 수류탄, 기계 이런 걸로 스파이더맨을 항상 괴롭혀요. 폭발물과 이제 기계 전문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 자체는 사실은 엄청나지 않은데 특이점이 뭐냐면 이 그린 고블린의 정체는 피터 파커의 친구의 아버지예요. 노만 오스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스파이더맨 세계관 안에서는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대기업의 회장이에요. 자기 회사가 있어요. 오스코프라고. 그래서 그린 고블린이 갖고 있는 그런 기술력? 그가 가질만하다. 나중에 이 노만 오스본의 아들도 그린 고블린으로 활동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번 영화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에서 보게 될 그린 고블린은 바로 오리지널 샘 스파 1편에 출연했던 그 그린 고블린 노만 오스본. 배우도 똑같습니다. 윌렘 데포 그대로 등장해요. 무려 19년 만에 이 세계관에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배우 그대로. 팬들이 환장할 수밖에 없죠, 사실. 아무튼 이 버전의 노만 오스본은 유전자 조작 기술에 막 심취한 나머지 되게 위험한 실험을 자기한테 해요. 그리고 그 실험이 잘 되지 않으면서 밥 좀 받아올게요. 밥에 왔으니까 빨리 마무리할게요. 뭔 얘기했지? 그래, 실험. 근데 그 실험이 잘 안 되면서 자기 안에 이런 안 좋은 것들이 굉장히 밖으로 포악하게 나오게 되어버리죠. 흑화해요. 그리고 이렇게 난리치는 과정에서 자기 아들 친구니까 스파이더맨의 정체가 피터 파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피터 파커와 같이 살고 있는 메이 숙모를 납치하기도 하고요. 또 피터 파커의 짝사랑 상대였던 그 버전의 여자친구가 되는 메리 제인을 죽음에 처할 뻔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영화에 딱 등장하면 저 노만 오스본 버전 그대로 나왔네? 배우도 그대로 저 캐릭터가 이 모든 걸 시작하게 해준 그 영화의 그 악역 아니야? 그러면 지금 저 그린 고블린은 스파이더맨 정체를 아는 상태인가? 알기 전인가? 라는 느낌으로 격하게 환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캐릭터 닥터 옥토퍼스. 이 사람의 본명은 오토 옥타비우스라고 하는데요. 그린 고블린이 숙적임에도 불구하고 요 닥터 옥토퍼스의 실사와 영화에서의 위상 대단해요. 엄청나요. 왜냐하면 스파이더맨 실사 영화 중 최고의 명작이라고 불리는, 사실 히어로 영화 전체를 두고 명작 순위를 매겨도 항상 탑티어 최상위권 순위를 막 다투고 있는 바로 그 샘 스파 2편의 메인 악당이거든요. 자, 봐요. 2019년에 개봉했던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 영화는 슈퍼히어로 장르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걸 보여준 작품이었어요. 시간을 조금 거슬러 가서 2008년에 나왔던 다크나이트. 이 영화는 슈퍼히어로 장르를 뛰어넘어버린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대단한 명작 영화들이 있기 전 2004년에 개봉했던 이 샘 스파 2편은 당시 슈퍼히어로라는 이 영화의 장르의 격을 한 단계 높여준 작품입니다. 굉장한 칭찬이 있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화 직접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말로 설명을 다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보세요. 아무튼 이 기념비적인 작품에 등장했던 닥터 옥토퍼스, 역시 2004년에 이 캐릭터를 연기했던 알프레드 몰리나가 17년 만에 그대로 돌아와서 캐릭터를 다시 연기합니다. 환장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호들 그런 겁니다. 그러려니 하세요.
이 캐릭터는 원래 핵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는데 좀 심취한 연구자였어요. 그리고 그 버전의 피터 파커가 굉장히 동경하는 박사였죠. 그래서 둘이 인간적인 교류도 해요. 인사도 하고. 그렇게 대단한 이 박사는 자기가 하는 연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자기 뇌로 조종할 수 있는 로봇 팔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활용을 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날 일이 좀 틀어지면서 자기 고집 때문에 아내가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또 자기 자신도 이 로봇 팔의 제어를 상실하고 로봇 팔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로봇 팔이 인공지능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컨트롤해야 되는데 역으로 로봇 팔이 자기를 컨트롤하게 된 거예요. 뇌를. 그래서 어떻게 된다? 또 흑화한다. 악당 짓을 막 하고 다녀요. 아무튼 이렇게 대단한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에서 악역을 맡았던 만큼 이 캐릭터가 영화에 등장하면 오! 닥터 옥토퍼스다. 원래는 영화 마지막에 가서의 스파이더맨 정체가 피터 파커라고 알게 되는데 이번 영화 예고편에서는 등장할 때부터 스파이더맨을 피터 파커라고 불렀잖아. 그리고 심지어 스파이더맨 마스크를 벗긴 다음에 너는 피터 파커가 아니야 뭐 이런 대사도 했잖아. 그럼 이 캐릭터는 지금 스파이더맨 정체를 알고 있는 상태네? 그러면 캐릭터만 똑같고 사실은 이전 영화에서 건너온 게 아니라 다른 차원의 똑같은 캐릭터가 건너왔다고 봐야 되는 건가? 라는 식으로 뜨거운 환영과 격한 호기심 동시에 발동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 일단 사죄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혼자 설레갖고 신나서 빌런들 얘기를 하다가 밥이 또 왔잖아요. 그 정신이 없어갖고 다른 빌런들 얘기를 하는 걸 빼먹고 촬영을 끝냈어요. 그래서 후시 녹음으로 덧붙입니다. 바로 이어갈게요. 예고편을 보시면은 우엉 하고 입 벌리고 있는 모래 얼굴이 하나 크게 등장해요. 이 캐릭터는 샌드맨이라고 불리는데요. 샘스파 3편에 등장했던 악역 중 한 명입니다. 역시 사고로 온몸을 모래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캐릭터의 경우에는 샘스파에서 이 캐릭터를 연기했던 토마스 헤이든 처치라는 배우의 이름이 아직 영화 크레딧에 공식적으로 올라가 있지가 않아요. 아마도 비중이 작거나 목소리만 출연하고 나중에 크레딧이 공개되거나 다른 배우가 연기했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완전히 깜짝 등장하려고 숨겨둔 거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 만약에 배우의 얼굴이 등장한다면 반겨주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섭외에 실패했나 보다. 그래서 비중이 좀 애매한가?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또 쥬라기 공원 시리즈에 어울릴 것 같은 외형을 갖고 있는 요 캐릭터가 또 예고편에 있죠? 리자드라고 불려요. 어스파 1편의 빌런이었습니다. 샘스파 2편에 등장했던 닥터 옥토퍼스처럼 피터 파커와 교류를 하게 되는 친한 과학자인데요. 샘스파 1편의 그린 고블린처럼 자기를 대상으로 위험한 실험을 진행하다가 도마뱀처럼 변해버리고 마는데요. 이래갖고 또 흑화해서 막 이런저런 사건을 저지르려고 하다가 스파이더맨에게 저지를 당하고 감옥에 gat히게 됩니다. 근데 이 캐릭터 역시 배우의 이름이 안 올라와 있는 걸 보니까 샌드맨과 비슷한 경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배우의 얼굴이 등장한다면 환영을, 아니라면 저 친구도 나왔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 이제 공식적으로는 큰 무리가 없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식적인 걸 조금 떠나면 비공식적으로 모두가 예상하고 모두가 기대하는데 본인들은 극구 반대, 절대 아니다, 부인하고 있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이 영화에 선대 스파이더맨들이 등장할 것이냐, 선대 피터 파커가 그 배우들이 등장할 것이냐, 뜨겁거든요. 기대치 지금 이만큼이라서 진짜 안 나오면 실망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까지 있어요. 왜냐면 본인들은 극구 부인하고 있거든요.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 등장 여부는 뭐 예측하는 것보다 뚜껑 열면 알 수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래도 만약에 이런 모양의 수트를 입고 이런 얼굴로 등장하는 스파이더맨이 있다? 앤드류 가필드 스파이더맨이다. 어스파 저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 바로 전에 스파이더맨 했던 사람이잖아. 저 캐릭터 러브 스토리가 장난 아니라고 하시면 되고요. 또 혹시나 이런 수트를 입고 이런 얼굴을 한 스파이더맨이 등장한다. 토비 맥과이어! 샘스파의 그 스파이더맨이잖아. 사실상 오리지널로 평가받는 그 스파이더맨이라고. 야, 이렇게 되면 2007년 이후에 무려 14년 만에 다시 스파이더맨 복장하고 나오는 거야. 그리고 저 사람 버전의 피터 파커 여자친구 이름이 메리 제인인데 이니셜이 MJ랑 똑같아. 지금 영화랑 똑같아. MJ야 라고 환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모르겠는데 조심하세요. 스포일러 있습니다. 베놈2의 스포일러 있어요. 불안하신 분들은 점프하세요. 베놈2를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쿠키 영상이 대단한 게 뭔가 등장해요. 휴식을 취하고 있던 베놈이 딱 해갖고 뭐지? 하는데 갑자기 뉴스에 피터 파커의 정체가 공개되는 이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새에 차원 이동을 한 것 같은 그런 연출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영화에 스파이더맨 같긴 한데 되게 크고 몬스터가 꼭 시꺼먼 애가 나온다. 그건 베놈과 스파이더맨 세계관이 이제 본격적으로 통합되기 시작했다 라는 의미니까 또 한번 격하게 와우 해주시면 됩니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진 자기네만 알고 있겠지. 그리고 톰 홀랜드 주연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악당 벌처, 또 그 영화에 나왔던 몇몇 악당들, 파프롬 홈의 악당이자 공식적으로는 죽은 것으로 되어 있는 미스테리오, 거기에 어스파2에 살짝 등장했었던 라이노, 이런 악역 등장인물들이 또다시 등장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이른바 악당들의 그룹 시니스터 식스가 결성될 수도 있다 라는 예측들도 있는데요. 이 개념은 아직 영화판에서는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설명된 이야기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공부하실 필요 크게 없습니다. 그냥 이런 얼굴들이 나오면 이
캐릭터들도 또 나오는 거구나. 이걸로 판을 더 벌리려고 하는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을 보기 전에 알면 남들만큼 영화를 즐길 수 있을 법한 지식들 간단하게 나눠보려 노력했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졌죠?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린 거예요. 길 수 있다고. 이 영상이 스파이더맨 초보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시고 댓글 다시고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천재의 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